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용 전진환의 알 권리 시작합니다. 저는 시민방송 RTV의 박대용 이사장입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합니다. 전진환 알 권리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공개 도사,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RTV의 홍보팀장,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중간중간에 해주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전예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 대행러 전예훈입니다. 네, 지난 저희가 1회 방송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회 방송에 저희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저희 이제 제보용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또 추후에 방송에서 또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알 권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죠. 오늘은 민방위복, 여러분들이 그 민방위복, 대통령이 입고 나오는 그 민방위복, 초록색 민방위복을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노란색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방위 옷까지 이제 바뀐 것에 대해서 저걸 왜 바꿨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바꿨는지,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혹시 민방위복을 바꾸려 했던 시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된 문제를 하나만 좀 짚고 갈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대통령실에서도 과거에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이죠. 그것을 사용을 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공도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 공문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전 정부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공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 기관을 대표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직인이죠. 예, 직인을 이제 위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인이 필요하고 또 공문 번호가 필요하고 공문 형식이 필요하고 또 공문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MBC한테 보낸 그 이제 공문을 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직인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보통 우리가 뭐 이걸 굳이 공공 기록물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왜 직인이 이렇게 없는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직인을 이제 좀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직인 옆에 이제 직인 생략이라는 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문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에서 위조하게 됩니다. 예, 이런 공문 형태를 따라가지고 청와대발 공문이라고 이렇게 위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문에 보낸 주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최상단에는 대통령 비서실이라 돼 있는데 마지막에 그 발신자는 대외연락 비서관이네요. 네. 외부로 보낼 때는 대통령 비서실이란 말이 반드시 비서실장이라는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도 있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없이 이제 보냈고 또 세 번째는 공문 번호가 없어요. 진짜 없네요. 예. 이게 이제 몇 번째 공문인지, 몇 번째 발행한 공문인지,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게 공문인가? 굉장히 위조한 거 아닌가?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부분이 문서 번호가 없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네요, 진짜. 예.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MBC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을 사칭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 권리,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에 이 공문을 정보공개 청구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비서실에서 이렇게 외부 기관한테 외부에 있는 방송사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네. 원래 뭐 전화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또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입장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문에 이 공문에 쓰는 어떤 문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초딩스럽습니다. 야.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네네. 보낸 약간 이메일 같은 느낌이 좀 네네. 드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분명히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기록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럼 이거 보니까 지금 아량을 열어가지고 바로 그냥 쓴 거 아닌가 네.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도 이걸 보고 굉장히 비판하는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네. 제가 공공기관에서 또 있었던 적이 있어서 보면은 정말 하나도 안 맞고 뭐를 알고 싶은지를 딱딱딱딱 써가지고 첨부 양식 1, 뭐 2 하고 끝에는 항상 점을 찍고 두 칸 띄고 끝 하고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주 중요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공문은요 한 장만 보내는 겁니다. 예, 공문은 한 장을 하고 이런 질문 같은 거는 첨부 문서로 붙이게 돼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공문하고 질문지를 같이 붙여놨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분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공직 생활을 전혀 안 해본 느낌이 이제 많이 들고 이런 형태의 저는 20년 가까이 기록 관리 일을 했습니다만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거 아마 지난 정부 때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완전 한눈에 이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난 정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형식 보시면 일단 직인이 있잖아요. 직인이 그래서 있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결제를 거쳐 나갔는지 세 개 이제 이 결제 시스템들이 다 이제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공문 번호가 있고 그렇죠? 시행, 예. 민정비서관실 27. 예. 그다음에 그 날짜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다 돼 있고 또 연락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게 공문이죠. 예. 이렇게 보내야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 보시면 직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 직인은 각 정부마다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직인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의 그 비밀 코드를 다 넣어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써야만 이제 공문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앞에 그 보신 거 보면 누군가가 그냥 아래 한 거 올려가지고 그냥 쓴 그런 이제 형태란 말입니다. 아하. 이것만 봐도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얼마나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 2017년에 쓴 이 공공기록물을 보면 이 공문을 보면 이지원 시스템을 쓴다면은 이런 양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지원 뭐 시스템이나 이것들도 저는 뭐 자세히는 안 써봤습니다만 공문 형태들이 그 내부에 네.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형태대로 그대로 써가지고 이 이제 사인을 받게 되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것들은 그런 형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왔는데 비서실장의 직인이 없다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예. 속이 후련했냐? 그리고 비서관이라는 직책은 이제 굉장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보통 이제 2급에서 1급 사이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공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하네요. 예, 얼마나 그래서 밑에 쓸까요? 네. 선임행정관, 그다음에 행정관까지 이렇게 경유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공문을 직접 쓸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접 작성한 분들의 또 공문에 이제 그 사인들도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저는 만약에 이게 외부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봤으면 MBC가 대단한 게 이게 진짜 대통령 비서실의 공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저는 그게 신기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공문을 받고 나서. 네. 예. 이거 뭐 어디 인터넷에서 그 공문 양식 하나 다운 받아 가지고 그냥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걸 만약에 이제 김영태 비서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네. 전화할 방법이 없어요. 이메일 주소도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람 조직도에서 이 사람 이름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김영태가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공신력 없는 공문을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그 행정기관의 최고 헤드쿼터잖아요. 본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공문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답변을 어디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럼? 답변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 비서실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늘공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 공문에 다 전문가들인데 맞아요. 지금 그분들이 전혀 이게 마사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고냐면 지금 늘공과 지금 어공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공문 하나 발송하는데 지금 결제 라인이 지금 살아 있는 건가? 지금 협의가 된 사실인가? 예, 그다음에 공보 라인하고 뭐 홍보 라인 같은 것들하고도 사실 이게 지금 경유로 다 이게 결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 그 대외협력 비서관 자기 혼자 결제했어요. 네. 결제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일을 해보시면 알지만 결제자와 입안자가 달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결제한 사람이 결제자의 이름으로 정부를 그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이제 정부법에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기한자가 없잖아요. 예, 기한자도 예, 그래서 기한자가 있어야 되고 결제자가 있고 경유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앞으로 여러분 어공 여러분들 이렇게 공문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이제 그만. 네, 거기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이 이제 현재 이지원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가 단서를 이 비서실 그 MBC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 엿보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 자체가 운영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추가로 또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이 이제 깔려 있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본인이 아래 한글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자체는 그 형태로 지금 그 정부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따로 일 따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록물이 자꾸 이제 없어졌다 나타났다 네.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록물을 현재 관리하는 방식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공문서를 네.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기록의 공신성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가 맞는지, 예. 그다음에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외부로 이제 공문이 나가는데 어떤 이제 사기 치는 분들이 이런 그렇죠. 걸로 예 누구를 협박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다가 예. 보내고 산하 기관에다가 보내서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당장에 소환 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예.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좀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좀 공문을 발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언론에도 지금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제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올해 좀 지난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방위복을 이제 교체하는 데 있어서 언론들이 이제 많은 보도를 했었어요.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정부가 민방위복을 새롭게 바꿉니다. 지난 2005년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교체한 지 17년 만입니다. 네, 뉴스에서도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저 옷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뀐 지가 벌써 17년이나 됐답니다. 노란색 보통 위기 상황이나 이런 그 재난재해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입고 TV에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항상 노란색 잠바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 색깔을 보면은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고
뭔가 위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초록색 잠바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시민들은 저 옷을 왜 입고 나왔지? 저 옷이 바뀌었나? 뭐 그러고 말 텐데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된 이야기입니다. 6월부터 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민방위복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려 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색깔이 여러 가지네요. 다크 그린도 있고 네이비, 그린, 그레이. 예, 원래 이제 민방위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상시에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각종 재해 재난이나 또 뭐 훈련이나 이런 거 입는 것인데 저는 이 색깔을 그린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쁘려고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경각심을 이제 주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린이라는 색깔이 경각심을 주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좀 편안하게 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등도 초록색은 네. 건너가도 되는 색깔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록색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안전을 주는 그런 이제 색깔인데 아니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왜 그린이라는 색깔을 했을까? 이건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색깔 아닐까요? 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그 이제 미각적으로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바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색깔 자체가 주는 어떤 옐로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붉은색으로 레드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아주 그 경고성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약간 짙은 뭐 주황색 계통에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바꿨는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이제 분분한데 네. 저는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이걸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이 이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옷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뭐 토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바꿨는지를 그런 정보들이 잘 공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걸 바꾸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과정이 있지만 회의를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와 관련된 아마 TF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TF가 이걸 어떤 과정에서 바꿨고 어떤 장단점을 분석했고 그걸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또 웹을 보면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에 보면 이와 관련된 회의록이 없다고 해요. 회의는 했는데. 예. 저는 진짜 참 이게 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의 상위 기관이에요. 예, 국가기록원에서는 회의록을 쓰라고 엄청나게 이제 독려하는 그런 이제 곳이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회의록을 왜 안 쓰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회의록이 없군요. 예, 회의록이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뭐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뭐 방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들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들은 과정들을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죠. 그래야만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때 그분들의 의견들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17년 만에 바꾸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거는 예산보다도 뭔가 이게 좀 저는 이상하다. 지금 행정안전부는 원래 대부분 기록을 남기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현재 이거 관련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석하신 분의 이제 TF의 이제 수장께서 차관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이제 그런 회의는 회의록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은 속기록까지 회의록 속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제가 정부 회의를 참석할 때도 대부분 속기록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속기록 남기는 게 뭐 공무원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속기사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진행 과정이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이제 사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런 데서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익명의 제보자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정부를 시끄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이런 결정할 때 반드시 좀 기록을 남기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민방위복을 바꾸는데 드는 또 예산도 또 궁금해요. 네. 도대체 그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 자체가 예산을 이제 감세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수입은 줄이면서 또 대통령실을 또 청와대도 이전한다 그러지. 또 뭐 여러 그 관사도 신축한다 그러지. 돈 들 때는 많은데 민방위복까지 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았겠지만 왜 이런 돈까지도 이렇게 쉽게 쓰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드는 벌써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든다고 그럽니까? 지자체 포함해서 9천만 원 정도, 시제품 제작에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표지장 교체를 위한 디자인에 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거 바꾸는데 뭐 1억 정도 든 예산이라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원을 잘 보야 됩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벌에 23,300원. 아니요, 그 이제 네, 몇 인원. 명한테 입을 옷이라는 거죠. 3,500명이네요. 3,500명. 네, 시범 착용 3,500명. 네네. 조금 전 슬라이드를 보니까 네. 3,500명 공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3,500명인가요? 100만 명입니다.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그러면 지금 저건 1억 원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3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00억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하절기, 동절기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 600억 들어가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방위복은 유니폼이잖아요. 유니폼을 글쎄요, 뭐 학교에서는 교복을 개인이 사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으로 구매하라고 하는 곳도 있나 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많이 사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사줘야 예, 되죠. 네. 그리고 미리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걸 또 대규모 구매한 곳들도 있어요. 이 색깔 전에. 노란색으로. 예, 경남 뭐 한 지자체는 이걸 다 샀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떡합니까? 이 옷들은 버려야 다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외국으로 뭐 수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평소에 입고 다녀야 돼요? 하다못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것 또한 또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색깔이 그래서 뭐 두세 가지로 계속 이제 계속 한꺼번에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란색 입고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초록색. 예를 들면 16개 시도 이제 지사 회의 같은 것도 하잖아요. 대통령 주재로 한다든지 행안부 장관 주재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남지사 같은 사람은 노란색 옷 입고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무슨 축구에 뭐 청백전도 아니고, 예, 아니 이거 뭐 또 완전 민방위 옷이 뭐 이렇게 청백처럼 나눠져 있어가지고 누가 적군이고 아군이고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아니 좀 일괄적이지 못하고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일하는 맛이 좀 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단 말입니다. 자, 이 이제 예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도 그 얘기를 했네요. 이게 대략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명의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바꾸면 3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하복을 다 준비할 경우에는 60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뭐 소위 말하는 좀 패션 쇼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정부 좀 아니 이런 거에 좀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에 좀 투표도 받고 이러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 민방위복 교체 관련해서 뭐 또 언론 보도를 조금 더 보면요, 회의록도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 조금 전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현실. 그걸 다시 한번 기록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록이 없으니까 정보공개 청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꾸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은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겨둘 때 정보 공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네. 예, 근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록이 없다.
또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알 권리를 흔드는 그런 이제 제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부처에 있는 뭐 장차관이 많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가시는 회의는 대우 회의록을 다 써야죠. 왜 안 쓰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옆에다 사관을 두고요. 예,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속기록을 쓰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이제 배석시켜가지고 로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투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오늘 정보공개 제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어떤 걸 했냐면 5월 27일 이후에 민방위복 교체 태스크포스 관련 회차별 회의가 14번 있었는데 그 회의의 개최 날짜와 참석자 명단, 네. 회의 장소, 회의록 작성 여부, 회의 결과 보고서, 최소한 결과 보고서는 있겠죠. 회의록 네, 없어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마저 없이 그냥 했다면 야 이거 좀 바꿔봐 이렇게 해서 됐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라도 우리가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참석자 명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태스크포스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일반인이 같이 참석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정보도 이것은 이제 공무원의 일을, 공직의 일을 대신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과 소속은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좀 공개하는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개인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는 보통 비공개 대상 정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업무를 위탁 위임한 민간인 일반인의 정보라도 업무를 위탁한 그 개인의 직업과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음 회차나에서라도 저희가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회의까지 안 하지는 않았겠죠? 회의록을 작성 안 했지 않았을까요? 회의록은 없어도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회의를 했으면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결과를 이제 작성지를 해야만 다음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회의 때도 네네. 하는데 설마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지켜보고 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고 또 저희들 또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민방위복을 변경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확인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민방위복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목록이 나왔어요. 네. 그 목록 중에 좀 제가 흥미로운 게 봤더니 이명박 2009년에 생산된 민방위복 변경 검토 보고라고 하는 경호처에서 만든 문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제작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네. 예, 공개를 받았죠. 자,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open.go.kr이라는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총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물품 구입 대장 전체, 물품 구입 대장부터 우리가 한번 청구를 해봤네요. 네,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면 많은 물품들을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물품들을 사게 되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물품 구입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 구입처, 가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품명을 일목요연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 물품 구입 대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네, 대부분 다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저희가 청구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민방위복 교체 관련된 회의별 회차 이렇게 했고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한 것들은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 공개됐군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우선 자, 기록관에 이렇게 첨부를 네. 했습니다. 내용은 이명박 정부 2009년에 생산된 민방위복 변경 검토안 보고 경호처 작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해서 기록물 목록과 기록물 사본을 zip 파일로 해서 저희가 9월 28일에 받았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네네. 아, 이게 뭐 대통령 기록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공문이죠. 네, 네네. 요것도 이제 다 보시면 공문에 원래 첫 페이지만 딱 이렇게 공문 형태로 하고요. 네네. 별도 문서로 이제 다시 하게 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쓴 분들의 그 총무부 직원, 총무부 이제 뭐 여러 과장, 그 다음에 총무부 부장까지 이렇게 경로가 적혀져 있죠. 네. 예, 이렇게 이제 공문을 써야 됩니다. 네네. 직위는 생략한 것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 다음.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네. 요건 한번 전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1안, 2안을 해가지고 이제 흑색이나 뭐 밝은색 계열, 청색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이제 일명요연하게 한 것이죠. 예, 근데 그 흑복을 이제 착용 시 고려 사항이 을지훈련 재방문 시의 경호 행사 등의 경호 요원들은 정부 공식 민방위복을 착용해야 된다. 왜? 경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흑복을 맞추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방위복, 민방위복과 달라지게 되잖아요. 흑복은 이제 검정색 옷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경호원이라는 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이제 제의를 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뭔가 뭘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피해서 이제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호라는 건 절대로 경호인지를 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일부러 사복을 입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 이제 공무원들이 입는 그런 이제 민방위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것이죠. 아. 예. 요게 이제 2009년 4월 23일에 이제 변경 검토안 보고서 이게 이제 보고서네요. 네. 처장님의 지시에 처장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네. 처장님 지시에 의거해서 민방위복 변경을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 이제 제작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할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이제 전례가 있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정보공개 청구는 정당한 이제 그 결재를 거쳐서 또 관계자들이 이것은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 이런 이제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방송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 공개를 했다는 뜻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문서 이 내용을 저희가 과감하게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검정색 옷을 2009년에는 이 검정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 당시 이제 검토 사안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네. 그 경호 노출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전 직원 뭐 파견자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1인당 6만 원이 들어가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동절복 하복까지 합쳐서 6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2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논란하고 거의 흡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뭐 당해 연도 예산은 미반영이 돼 있고 뭐 이런 거 1안이 네. 있고 2안이 있는데 결국 안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 검토만 하고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왜 바꾸지 않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뭐 대통령이나 차관이나 장관이나 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꼭 작성해야 한다. 뭐 이런 지침은 없는 걸까요? 아니 공공기록물법에 이제 사관급 이상이 참석을 하면 회의록을 무조건. 써야 되고요. 이제 회의록이 있고 속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써서 속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속기사가 배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속기사 자격이 있거든요. 속기록이라는 것은 발언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회의록은 간단히 요약한 것이고. 근데 속기록을 쓰게 되는 회의는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지정 이제 회의록이 따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각 부처에 이런 회의들은 속기록을 남겨라라고 강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속기록을 쓰는 회의들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그것들은 다 쓰고 나중에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속기록을 다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발언과 의도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달라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보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속기록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입니다. 받으라고 써 있는데, 아니 속기록을 쓰라고 써 있는데 안 썼을 때는 뭐 징계나 이런 것도 뭐 받을 수 감사원의 있을까요? 감사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속기록하고 다르게 회의록은요, 사실은 모든 부처에 열리는 회의는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회의록을 안 쓰면 그 회의를 연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회의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회의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참석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아야 회의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으면 쓸 예, 수가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의록은 당연히 쓰게 돼 있고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누가 또 이런 발언을 했음 뭐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쓰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됐음. 투표 결과 가결, 부결 얼마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개조체로 쓰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고 이러면 하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회의록을 안 썼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사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을 왜 안 썼을까 굳이 안 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 쓰지 맙시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희 RTV 3명 있을 때도 회의록 썼습니다. 이사장님. 그럼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방위복을 변경하는 과정을 일지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5월 27일에 이제 처음 그 행안부에서 해외 민방위복 검토 회의가 있었고, 6월 7일에 해외 민방위복 비교 검토, 그리고 6월 8일에는 민방위복 교체 TF 1차 회의가 있었네요. 회의록 없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2차 회의가 있었고, 역시 회의록이 없습니다. 7월 6일에 국민 선호도 조사가 있었고요. 8월 11일에는 갑자기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금액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 소장님.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더니 2천만 원 맞췄습니다. 1997만 원으로 2천만 원에 딱 맞춰서 수의계약을 맺어버립니다, 행안부가. 귀엽죠. 네. 수의계약이 3만 원. 뭔가요? 수의계약 뭐예요? 수의는 저 죽을 때 입는 돈만 수의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중요한 이제 지적이신데요. 이 정말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 수의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 정부는 600조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만약에 그 부처에 있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만 계약을 밀어준다 이렇게 그럼 안 되면 되죠. 그 사람 특정인 사람만 특혜를 받게 안 되잖아요. 돼요. 네. 그거를 수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 금액입니다. 예, 금액을 2천만 원 이하 사업만 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의 계약 목록은 따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감사도 받게 되고 이 사람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걸 나중에 따져 묻게 되거든요. 그 수의계약의 뜻이 뭔가요? 수의계약. 그냥 저도 잘 뭐 뜻에 따르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뜻에 따르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의지를 받아들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 예, 뭐 그렇군.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업체를 골라서 거기다 바로 주는 걸 네. 수의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706벌을 계약하잖아요. 706벌이 아니고 707벌을 했으면 2천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706벌을 왜 700벌이면 700벌이지 왜 706벌을 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숫자 1997을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밑으로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공무원은 참 극한 직업입니다. 네. 안 물어봐도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패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을 딱 집어서 여기랑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뭐 여기랑 왜 계약을 맺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취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취재나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예의주시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는 사람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의 누구 뭐 당직자라든지 뭐 이런 아는 사람 의원 누구 입김에 의해서 한다든지
뭐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민방위복을 바꿨느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2천만 이하기 때문에 업체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선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수의계약을 한번 맺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경쟁 이제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 계약을 할 때 매우 유리한 지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관급공사 네. 실적이 있다는 거죠. 실적이 있고 관급 비슷한 분야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그쪽에 이제 사실은 잘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원조잖아요, 보니까 원조. 예, 원조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원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곳에 올라가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100만 벌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유리한 곳 지점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예. 것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요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해서 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정부와 어떤 혹은 뭐 여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취재해야 될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기자님들도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취재를 많이 하셔야 될 그런 분야라고 네네. 하겠습니다. 한국 패션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네. 법인은 아니고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그래요? 등기부 등본은 제가 그렇구나. 오늘 방송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명이 나왔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현재 취재 중입니다. 약간 디자이너이실 것 같아요. 패션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다크 그린, 네이비, 라이트 그린이 뭐 2022 FW 유행 컬러인가 싶기도 하고 패션 협동조합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범 착용 기사를 또 다음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민방위복이 706벌을 700벌이 아니고 706벌을 맞춘 이유가 있다 그랬었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행안부 과장이 3,500명 착용 예정에 9천만 원으로 갑자기 확 예산을 늘려잡습니다. 그러고 난 뒤 200벌 추가 제작을 하면서 906벌 총 2,5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간별 구매로 발표 후에는 공무원 개인 구매로 변경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처음에는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미만으로 딱 잡았다가 그 다음에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형태로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도 역시 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아마도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이 입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형태로 해서 예외 규정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후에 좀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그 무기명 게시판을 보니까요, 민방위복을 사비로 사겠다는 사비로 사는 그런 그 사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이 지금 근데 뭐 예산이 남아 돈에 얼마나 또 해먹으려고 하냐, 또 새 거 도입하다고 하던데 중앙은 벌써 했나 보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공무원분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싫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돈 주고 사라고 하면. 그래서 이건 뭐 일반 뭐 운동할 때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게시판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 패션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회사인지도 저희가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취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협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한다. 이런 사회적 공유, 이런 사회적 어떤 기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제 정보공개 청구 노하우도 짧게 한번 우리가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이 책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실전 노하우도 한 번씩 저희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 노하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또 방송을 보는 그런 이제 단답형 방송이 아니라 상호 이제 의사소통형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게 되면 저희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제 정보공개 업무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좀 노하우들을 몇 가지 이제 매주 한 번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가 정보공개 청구를 참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박대용 우리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자가 제일 먼저 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질문하는 거거든요. 직업이 기자입니다. 네. 근데 이 정보공개 청구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의 생산된 날짜, 그 다음에 참석자, 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 비서실을 옮겼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많은 물품들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물품 구입 대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말이 쉽지 물품 구입 대장이란 말을 우리 일반인들이 안 쓰잖아요. 안 쓰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쓰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물품 구입 대장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022년 5월 9일이 중요해요. 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많이 사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9월 26일까지 이 날이 정보공개 청구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더 중요한 것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사게 돼 있습니다. 아하. 이게 다른 비서관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네. 노하우 방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물품을 살 때는요 모든 부처들이 다 총무부에서 삽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일반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예, 큰 물건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네네. 뭐 연필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건 각 이제 부서별로 사는데 네. 큰 물건들 있죠. 뭐 책상, 뭐 TV, 뭐 이런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총무 이제 그 부에서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없고 이것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입찰을 해서 사게 되는데 그걸 이제 물품 구입 대장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보시면 물품 구입명, 일시, 비용, 비치 장소, 물품 구입 장소 이게 딱 이렇게 6가지를 알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이제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대장의 그 목록이 저렇게 돼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떼어 보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냈던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받아냈던 거예요. 예, 보시면 물품명, 제품명, 취득일자, 수량,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야, 제품 예. 브랜드 그 명까지 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이것들은 정부가 이제 돈을 쓸 때 이게 정부 예산을 쓸 때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또 이제 취득을 하고 없앨 때도 요거대로 없애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없어지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공개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분명히 뭐 국가안보상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조차도 이걸 공개했다는 거, 이거 내게 이제 좀 말씀을 이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그 물품 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침대가 13개가 있었네요. 네. 아,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각 이제 비서관실에 다 이제 사실은 간이 침대 같은 게 있거든요. 숙직을 하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공개하는지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정보공개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대통령실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됩니다. 네, 이게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아마 어공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물품 대장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또 소개해드리자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 정보공개 청구를 지자체에다 많이 했는데 어떤 모 지자체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시장 관사 물품관리대장을 청구했는데 놀랍게도 방음 부스가 오. 700만 원짜리 방음 부스가 나왔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시장님이 색소폰 부는 걸 좋아하셔서 거기서 방음 부스에서 색소폰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색소폰 부시고 싶으면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민들이 시장님 취미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또 가격도 뭐 7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짜리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반납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에서 현수막 들고 시위를 벌이면서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그 방음부스의 가격인 700만 원을 지자체 금고로 일종의 환불을 했습니다. 비용을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시장이 상당히 불편했겠지만 물품관리대장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옆에 있는 전진환 소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청구를 해봤더니 역시나
청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월척을 낚아가지고 바로 보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부부간에 어떤 물건을 살 때 서로 견제하잖아요. 네네. 네, 남편이 필요한 물건, 또 부인이 필요한 물건이 서로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남편이 사더라도 사실 부인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공직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 세금이라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물품관리대장이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가 잘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름 자체를 좀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업무 추진비, 예전엔 판공비라고 그랬었는데 네. 업무 이게 추진비. 이제 시민들의 언어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비라고 하는 말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식사비도 여러 가지 목적별로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은 식사비란 말을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예. 그럽니까? 그럼 밥 먹는 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있고, 맞아요.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있고, 네. 특정 업무 경비가 있고, 네. 또 금양비라는 말도 있어요. 금양비. 저건 좀 특이하네요. 예, 네. 이거는 금양미란 말은 이제 공무원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예, 자기들끼리 먹는 밥을 금양이라고 그래요. 예, 식사비라고 안 씁니다. 식사비라는 거. 예, 그리고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밥을 먹거나 특수활동으로 밥을 먹거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밥을 먹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참석자 몇 명 참석했는지,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근데 특수활동비는 놀라운 돈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밥 먹었는지 안 밝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좀 한 1년에 우리나라 예산으로 보면 한 1조쯤 되거든요. 1조 예, 근데 됩니까? 1조라는 돈이 어디서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으로 부적절한 곳에 가가지고 예, 쓰시거나 뭐 골프 부킹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비싼 양주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지금 소송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공개 안 할 것 같은데. 예, 기억이 나네요. 이제 특수활동비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부처가 어디냐면 이제 국정원이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외교부, 그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특수활동비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어디다가 청구를 해야 될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해야 될지 저기다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거는 사실 저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정보공개 청구 이제 600조를 쓰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앙정부가 있고, 예, 이건 대통령이 이제 관할하는 곳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는 또 선거를 따로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일인지 지방자치단체 일인지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더 헷갈리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건 아니지만 독점적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공기업. 네. 예, 이 공기업들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어디다 정보공개 청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뭔가 학대를 받고 온 것 같아.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지금 CCTV에 다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죠. 그럼 CCTV를 어디다가 정보공개 청구해야 되냐 말이죠. 제가 맞춰볼까요? 예. 경찰서.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곳은 각 구청, 시청들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같으면 구청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구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접수를 시켜서 구청 관할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이제 써가지고 거기에 CCTV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 구청이 없는 지역은 시청이나 군수나 군이나 이런 데를 이제 청구를 하는 군청이나? 거고요. 예. 근데 얼핏 생각하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청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CCTV는 있어. 보안이라서 경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네. 네. 보육기관입니다. 보육기관이요. 네, 보육입니다. 보육. 예. 그러니까 복지시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자기가 짐작하는 곳에다 넣으면은 그 담당 부서로 자동으로 이관을 해줍니다. 예.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네. 네. 오늘은 저희들이 민방위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추가적인 정보공개 결과들이 나오면은 또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팁들도 이렇게 방송 말미에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들 역시 아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open@rtv.or.kr 1위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저희가 보여주시면 이 내용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들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 소장님 오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매점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매주 국민의 이제 기본 권리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앞으로 각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도. 네. 정보는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저절로 저에게도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수록 더 재밌고 궁금한 게 더 많아져가지고 여쭤볼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